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과 관련된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정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30명으로 꾸려진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명 씨는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도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최근 활동 소식을 전하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각 지역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내 의원들의 상황 짚어봅니다. 지난달 운영을 시작한 거창 산림 레포츠파크가 공사를 맡은 업체 문제로 반쪽 개장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창구는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지방소멸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부산과 경남은 하나의 자치단체로 합치는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쉽지는 않은 일인데 8일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과 경남의 인구 670만 명, 지역 내 총생산 240조 원, 창원 국가산단, 우주항공 복합도시, 그리고 세계적인 해양도시가 어우러져 부산 경남을 이른바 경제수도로 키우겠다는 것이 행정통합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부산 경남 시도민 10명 중 7명은 이 행정통합을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던 통합 논의는 지난 6월 부산과 경남이 공식 합의하며 물꼬를 텄습니다. 그리고 5달 만에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학계와 상공계, 시민단체 등 두 시도에서 모두 30명입니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경상남도 위원장은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부산시 위원장은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이 맡습니다. 위원회의 가장 큰 과제는 시도민들의 뜻을 모으는 것.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특별법이 필요하고 주민투표도 해야 합니다. 논의와 토론 공론화를 거쳐서 시도민 의사를 반영한 상향식 통합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통합 광역지방정부로 탄생을 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통합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단순한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을 만들거나 또는 행정비용만, 거래비용만 굉장히 크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되 제대로 된 통합을 하고 통합을 하되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구조적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이 함께 그린 통합지방정부의 밑그림도 나왔습니다. 부산특별시와 경남특별도 아래 창원 특례시 하나, 부산에 있는 자치구와 군 16개, 경남의 시군 17개로 유지하는 자치 2계층제입니다. 준주인 부산 경남주를 새롭게 만들어 초광역 업무를 보는 자치 3계층제는 대안 모델입니다. 광역자치단체는 대등하게 통합을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본 모델로 자치 2계층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제 연방제로 갈 때는 준 부산 경남주라는 광역지방정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산적한 과제를 안고 다시 젠걸음을 시작한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내년 12월까지 기본 구상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토론회를 여는 등 시도민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명 씨는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지검 정문 앞으로 차량이 멈춰서더니 명태균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명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명 씨는
경솔한 언행을 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왜 계좌 추적팀이 따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이번 검찰 조사의 쟁점은 2022년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 씨 사이에 이루어진 9천만 원의 돈거래, 그리고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길 씨가 폭로한 불법 여론조사 대가성 공천 여부입니다. 명 씨의 변호인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검찰 조사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을 빼고 갖고 왔다 갔다 하고 모든 돈 관리를 강혜경 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명태균 씨가 말했지만 자금 추적하면 이 사건은 더 나아가 조사할 이유도 없는 사건입니다. 명 씨의 출석 소식에 창원지검에는 명 씨를 규탄하는 시민들도 모였습니다. 공천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심지어 그 공천이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 일반 국민이면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계속해서 국민이면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에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명 씨의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제2창원 국가산단 선정과 대선 경선 미공표 여론조사 등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 살피기에 나섰는데요. 한 주간의 경남 지역 국회의원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허성무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이 한국과 체코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반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를 비롯해 문하영 전 주 체코 한국 대사 등이 참석해 원전을 매개로 한국과 체코 사이에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성무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을 우선 추진해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인 K-텍소노미를 완성하고 EU 텍소노미 조건도 충족시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초중고 학생들과 성인들의 작품 전시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전시는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작품 공모전 수상작으로 학교급식 노동자들 폐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지금의 무상급식을 지켜내기 위해 급식실 노동 환경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급식실 적정조리 인원이 정해지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성범 국회의원이 거창 사건 등 희생자 유족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묘역관리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는 있지만 유족회 운영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는 마련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는데요. 신성범 국회의원은 법이 통과돼 유족회 위령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창 사건 등 유족회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산청, 함양, 거창 양민학살 사건 희생자 유족 모임으로 지난 1996년 거창 사건 등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유족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을 하나로 묶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예타조사는 2026년 전반기 중 완료되며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영석 의원은 8월 말 사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지 2달 만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며
사업이 완공되면 양산이 동남권 철도 교통의 요지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도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남권 순환광역철도는 총 사업비 1조 9천억 원을 들여 울산 KTX역과 양산 북정, 김해진영 등 총 51.4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부울경 주요 거점 도시 간의 이동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죠. 부산 불꽃축제가 9일 저녁 7시에 열립니다. 부산시는 100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꼭 광안리에 가지 않더라도 불꽃을 즐길 수 있는 불꽃 명당이 있습니다. 숨은 관람 명소를 소개합니다. 해운대구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 부산 도심융합특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지정과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부산 도심융합특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10월 국토교통부의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부산 도심융합특구에 정보통신기술 융합 허브밸리를 구축하고 산업과 주거,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기반시설을 만들어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산도시공사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이 화재 피해를 입었던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의 공간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와 따뜻한 동행은 지난 6월 화재로 지하층 놀이공간이 소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던 수영구 소재 A 어린이집에 대해 벽지와 바닥 철거와 또 기초공사, 도배를 비롯한 미끄럼 방지 매트와 음수대를 설치하는 등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을 펼쳤습니다. 따뜻한 동행 측은 지역 아동센터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고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아동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이 8일 진해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소방본부 13년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만들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홍남표 창원시장과 소방대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이상기 의창소방서장이 녹조 근정훈장을 받았고 소방 발전에 기여한 소방관과 의용 소방대원들에 대한 표창 수여도 진행됐습니다. 국산 우유와 유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가 주말 동안 진주에서 열립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진주 도심 속 목장나들이 행사를 주말인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주 종합경기장 내 농구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산 우유의 가치와 우수성에 대해 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국산 우유를 시음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 체험까지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